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자매방송 정치팩토리 SE 진행을 맡은 강승복입니다. 지난주는 날씨가 좀 많이 더웠는데 벌써 장마 기온이 오는지 어제부터죠.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동훈 변호사님 없이 3명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시는데 주로 비 오는 날엔 어떤 음식들 좀 드시나요? 저 어제 김치전만 10장을 붙였어요. 아이고. 저는 한 점도 못 먹었어요. 김치전만 10개. 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두부김치 뭐 이런 걸 주문하더라고요. 다행히 오늘은 남편이 요리하는 날이라 저는 모릅니다. 남편분께서 주문을 하셔서. 아니요, 애들이요. 애들이. 네. 애들이 벌써 이 비 오는 날에 네. 그 전의 맛을. 네.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어제 한 점도 못 먹었어요. 저는 뭐 잘 여기 체격을 보면 아시다시피 뭐 딱히 뭐 비 온다고 뭘 먹거나 안 온다고 먹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비 오면 유독 뭐 파전이랑 막걸리가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제철 과일을 먹었습니다. 네. 최근에 드신 제철 과일이 뭔가요? 이제 망고 수박이라고 아니 노란 망고 수박을 수박. 네, 아니 노란 수박을 먹었습니다. 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정치북 1부에서는 최근 북구에 있는 천마산 등산로가 폐쇄가 되었고 동시에 모바일 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안내가 여러 곳에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동네 주민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은 내용이 전혀 없어서 많이 답답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알아본 결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심의와 승인 과정에 전 울산시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울산 북구 주민의 대표이신 안승찬 대표님을 모시고 1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치북 1부 시작하죠. 정치북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구 천마산 모바일 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감사원에 공의 감사를 청구한 대표로 있는 북구 주민의 회장 안승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최근에 그 울산 북구 모바일 테크 산단 조성 관련 건 해가지고 문석주 울산광역시 전 시의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걸로 기자회견도 여셨더라고요. 네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농구 3동 아파트 연합회 회장이신 그 문석주 시의원이 2014년 6월 지방선거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2014년 선거에서 당시 이제 한나라당이 울산시와 5개 구군 모두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이전까지 모바일 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던 시행사가 2014년 11월 3일 사업 승인서를 울산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에 문석주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농도 3동 아파트 연합회와 모바일 테크밸리 사업 시행사 대표들이 농도 3동 아파트 연합회에 기부금 3억 원을 약속을 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의원이자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위원이신 문석재 의원은 시의회나 상임위원회 같은 데서 신청한 그 동네에서도 따로 신청했던 청곡동 오토밸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많은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바일 테크밸리 관련해서는 거의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따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청곡동 오토밸리 산업단지 조성은 농산도 아파트 연합회와 문석주 시의원이 반대해서 승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의원이자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이었던 이 모바일 테크밸리 산업단지 승인에 직접 개입하는 문제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단체나 또는 상관된 단체의 대표를 맡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석주 시의원은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농산도 아파트 연합회와 시행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3억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은 직무를 이용한 부당 개입이라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고 공직자윤리법과 그다음 행동윤리 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돈 받은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이 정당하리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문석주 전 의원이 누구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석주 의원은 북구의 구의원도 하고 부의장을
했다가 2014년에 뭐 이제 6월 13일 선거에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농토 이동과 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이고요. 시의회에 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고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예, 일반 산업단지를 심의하는 관련 업무만 하시네. 그 관련된 업무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농수 삼동 아파트 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하나씩 좀 네. 짜맞춰진 듯한데 위원장님 바로 질문 네, 해주시죠. 그 기자회견에서 문석주 전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어겼다고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직권남용이나 기부금 부담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네. 공직자윤리법 제2조 2항의 3항을 보면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특정한 특혜를 줘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지덕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위반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의원이라는 공직, 특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직위를 맡고 있는 분이 농수삼동 아파트 연합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행사회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3억 원의 기부금을 받고 그 일부를 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공직자윤리법과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억 원도 원래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농수 삼동 아파트 연합회 대표로 있는 문석주 의원이 시의원이 대표로 있지 않았으면은 네. 가능하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수 삼동 아파트 대표로 있는 문석주 시의원이 네. 자기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단체 대표로 있는 곳으로 3억 원을 기부금이나 후원금 형태로 받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서명 목적이 좀 조작이 됐다고 네네.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뭐 공익감사를 준비하면서 달천 마을에 갔더니 이장님 마을 주민들이 당시에 이제 달천 마을 이장님이 동네 주민을 만나면서 산업단지 시행사가 경동도시가스를 설치해주겠다.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에 네. 도시가스가 없었는데 설치해주겠다. 그게 동의 여부를 묻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주민들은 동의를 하죠. 당연히. 가스 다수 설치해준다는데 네. 이 동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 나중에 그 동의가 가스 설치에 대한 동의로 한 줄 알았는데 산업단지 승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것으로 이렇게 조작되어 가지고 이장님이 울산시에 동양 보고를 한 서류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는 명백한 사무소 유조고 네. 주민들의 의견을 유조한 거죠. 문구만 바꾸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제목만 바꾼 거죠. 정말 이게 보실 때 뭐 서명하실 때 다들 아시겠지만 좀 꼼꼼히 안 보면 내가 무슨 일에 서명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특히 시골 어르신들은 이렇게 네. 늘 왕래하고 서로 만나는 이장님, 통장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네. 우리 동네 경동 도시가스 들어온대요 하면 아이고 잘 됐다 하고 서명하시죠. 그러면은 이 서명 목적을 조작한 사람은 누구로 좀 추정이 되나요? 마을 주민들 말씀으로는 당시 이제 서명을 받으신 분은 달천 마을 이장님이라고 하고 있고 네. 그 뒤에 이제 산단 시행사가 뭐 이리저리 뭐 이런 것을 그 서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밖에 만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 배후에 있었고 누가 시키고 그 대가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백히 좀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산업단지 조성에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발생하는 피해는 또 얼마나 있을지 대책에서 많이 고민하고 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지역 주민이 그 받는 피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느 날 가까이 있는 휴식 공간이고 달천공단으로부터 공해 차단 역할을 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이 우리 주민들은 늘 등산로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산책하는 그 길이 어느 날 갑자기 벌목이 되고 산책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는 산책로가 없어지면서 건강권을 잃고 또 자신의 휴식 공간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등산로가 아예 폐쇄됨으로 해가지고 이해로를 도로를 건너서 다음 등산로로 연결되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산난이 들어오는구나 그때서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특히 농구 3동은 뭐 교통과 문화, 교육, 그다음 주차 공간, 휴식 이런 데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북구 전체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런 정지 요건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산단과 함께 알아보니까 720세대에 달하는 엄청난 공동주택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그 부분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이제 저도 주민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살펴보니까 산업공단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행사가 보는 개발로 인해서 보는 이익이 엄청나더라고요. 뭐 땅값이 싸서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진짜 필요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알다시피 울산시에 공단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울산시가 무료로 공단을 이제 임대해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남아 있고 옆에 있는 달천공단도 뭐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비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달천공단도 비고 있는데 왜 또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그 개발 이익을 보는데 거기에다가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생각도 안 했던 720세대에 달하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이익에 보게 되는 것이죠. 싼 값으로 돈을 강제 매입해서 공동주택을 짓고 그 유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가 거래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뭐 특별한 개발 이익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닌가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공해 관련해서 방송을 한번 하면서 봤는데 환경부 조사 결과도 그렇고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조사도 그렇고 미포나 온산같이 국가 산단이 아닌데 울산에서 특이하게 대기질이 나쁜 곳이 달천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분별하게 계속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녹지가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더 심해질 것 같네요. 주민들이 모두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보면은 어쨌든 이렇게 벌목이 되고 이렇게 허허 벌판이 되는 과정까지 주민들이 좀 알지 못했다는 것 같거든요. 네네. 보면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반쪽짜리 주민 설명회가 진행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달천 주민들은 이 산업단지 승인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이거를 반대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반대해 오고 있다가 거기 반대하면서 당시에 이제 북구청장과 북구 그 당시에 시의원들을 만나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주민 설명회도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 구청에서도 이것은 불가하다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2014년 선거 이후에 왜 이걸 제출했는가 하는 것도 좀 의혹이 있어온 건데 그렇게 갑자기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입 승인 신청서를 내고 나서 신청서를 내고 나면은 산단이 거쳐야 할 절차 중에 하나가 주민 설명서와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설명서와 동의를 이제 필요로 하니까 갑자기 달천 경로당에서 마을회관에서 한다 이렇게 강구를 내고 그게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몰려가니까 벌써 찬성하시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계단을 막아버리고 못 올라오게 만든 후에 이거를 실시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여성분들 분야의 회원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남성분들이 주로 막았다고 해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반대하는 어떤 농성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끝나버리고 뭐 안에서만 진행된 것이 사진이 찍히고 참가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자체만 밖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채 안에만 이루어진 설명에만 사진이 찍혀가지고 보고가 됐던 거죠. 그럼 아예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설명회장에 진입도 못한 거네요. 예, 진입도 하지 참여도 않았어요. 못하신 거고. 아예 찬성 쪽에서 참여 못 시키고 아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거기에도 이제 그 안에 정문숙 시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이제 아파트 연합 임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찍히는데 그거를 이번에 보고 굉장히 주민들이 분노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 그 자체를 보고도 우리는 못 갔는데 네. 저 사람들은 왜 앉아 있느냐 이렇게 분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그 용역으로 길막기. 진짜 이게 보니까 건설사가 생각보다 세 군데가 들어왔네 보니까. 그러면서 2016년 이후에 호반건설이 참여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고 이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말 건장한 남자들이 길을 막고 있으면 어느 사람이든 못 뚫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게 되게 좀 그런 게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네, 이런 맞습니다. 개발 사업 하나 들어오면 찬성 측, 반대 측 이러면서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던 지역 공동체가 이런 이권 사업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특히 이게 이거를 이제 막아야 되는 이게 이런 거를 막고 이제 주민들의 소통과 찬성 반대 의견을 쭉 들어야 될 사람이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안에 가서 앉아 있어서 설명회를 듣고 있고 아, 반대하는 주민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음. 거 뻔히 알고도 음,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분노스럽습니다. 이게 뭐 이런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재선에는 실패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울산시의회 한번 다뤘었는데 네네. 네, 재선에는 뭐 실패를 하셔서 이름은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산단 조성 과정에서 민간 시행자 쪽에 이제 좀 주택 건설로 부동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아까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설사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건설사가 지금 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그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보니까 네. 후반건설에서 720세대를 한다. 이게 미리부터 쫙 이게 와, 이거 야. 그러면 진짜 몇 년 전부터 작업을 네. 확실히 해놓은 거네요. 이게 근데 호반건설이 중간에 들어온 게 아니라. 720세대로 이익을 보는 거는 뭐 대충 우리가 반쪽 아파트라고 했을 때도 엄청난 이익을 보죠. 그 속에도 5억을 이제 주민들에게 떼주고 네. 이런 어떤 사업 승인이 있었었는가 하는데도 저는 의혹이 있거든요. 네. 뭐 그렇지 않을 거다. 뭐 몇백억을 이익을 보는데 주민들한테 5억 주고 닦는다. 거기에 시의원이 개입되어 있었고 이걸 승인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집권을 해왔던 당이 일괄적으로 다 이제 집권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의혹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석조 의원만 어떤 형사 고발을 해도 되는데 제가 공익감사 청구를 선택한 것도 이 과정에 이런 것도 시민 가정도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건설업체가 지금 짓고자 하는 거는 그 7개동에 거의 28층짜리 동을 이렇게 짓는다 하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기존에 아까 제가 정주 여건도 이야기했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조건 속에서 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아파트가 공단 설립으로 인가가 낳는 문제이기 때문에 싸게 강제 매입을 해버리게 됩니다. 네. 그 주민들이 이제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억울하다 이런 거고 어제 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네. 땅을 파신 분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물었대요. 물은 이유가 네. 이것이 공단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물었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은 피해를 보면서 그 피해는 내몰라 이렇게 하고 공단이나 건설사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네. 그때 본인은 정말 모르고 참여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금으로 역풍을 맞으면 아니 가게에도 상당히 좀 많이 피해가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국공유지를 접수하고 심지어 시민 재산까지 강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네. 게 이게 과언이 아니다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15년 전에 15년 전 17년 전에 이제 노구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뭐고 그 촌에가 살고 그 주택을 네. 뭐라 그러죠 그 전원주택. 전원주택을 짓고 네. 이제 살겠다고 땅을 이렇게 논밭을 사놔신 분들이 음.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언론 기사를 보고 이렇게 산단이 조성된다 하고 알아봤더만은 실제 조성은 되는 거. 그 며칠 후에 땅을 팔아라. 근데 그 가격이 자기가 15년 전에 60만 원에 샀는데 44만 원에 팔아라. 근데 그대로 주는 팔아도 억울한데 현시세라는 그 공시지가로 이렇게 팔려 하면서 엄청나게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아무 자기는 투자하려고 한 것도 찍은 것도 아니고 네. 공단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그 땅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그 경치가 좋거든요. 천마산 일대가. 근데 거기에다가 노후에 이제 주택을 짓고 이렇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강제 매입의 절차로 들어오면서 땅을 내놔라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 또 이제 강제 매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 국공유지의 역할입니다.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법적으로 몇 프로 이상 되면은 나머지 땅은 강제로 강제 이렇게 수용. 수용을 맞습니다.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제 수용을 하기 위해서 국공유지 12% 정도 저수지를 포함해서 이 시에가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매입하기 편한 그 땅의 대다수가 그
문중산이었대요. 문중산이 아. 이제 넓이 있고 문중산에도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몇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뭐 찬성하는 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일부는 반대했지만 그렇게 문중산을 매입하니까 프로테지가 차고 그 이후에는 뭐 일사천리로 강제 매입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들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좀 취해지는 이득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좀 추산이 되나요? 이 720세대 정도의 그 아파트가 지금 뭐 4도 3억 정도로 나간다고 요즘 아유. 물고기 하는데 요새는 더 그래도 한 높아요. 4억, 네. 5억 하겠죠. 예. 호반건설에서 짓는 다른 아파트 보면은 뭐 그 4, 5억 맞거든요. 소형지구나 있는데 비교해 보니 그런데 그 720세대에 그 곱하기를 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그 아이고. 공단 빼고. 네. 근데 이 이후에 좀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부 공단이 들어서면은 이후에 공단 부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또 예측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공동주택을 목적으로 이 산을 빼앗고 사고 해서 공단에는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업체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거 너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개발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뭐 거의 호반건설에 예. 그 땅을 가져다 준 거잖아요. 뭐 공기입찰한 것도 아니고. 사실 천마산은 울산 시민들이 되게 사랑하는 등산로예요. 네네. 되게 한적한 시골 마을이고 편백숲이랑 되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들이 정말 좋은 휴식 공간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편백산에 오랜 기간에 이제 불이 나고 그 불을 난 곳을 주민들이 편백나무를 이제 그 당시 울주군에서 심어서 조성을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뭐 저도 이제 의원 시절에 뭐 식목일 행사 가자고 네. 갔더만 편백나무를 행사를 시작했어요. 음. 그렇게 시작된 게 편백숲공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원으로 조성했고 한편에는 그것이 편백숲공원입니다. 그 숲공원 정상에서 넘어가면은 굉장히 한적한 평지 비슷한 등산로가 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즐기 찾는. 그래서 편백숲공원과 정상과 지금은 이제 산단 조성으로 이어지는 이 등산로를 순환할 수 있는 코스를 이제 좀 개발하자. 이제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천마산을 만들자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곳에 이제 땅을 파버리고 천마산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보는 피해는 엄청나고 편백숲공원을 찾는 어떤 많은 아이들이 맛도피 때문에 숲공원을 많이 찾는데 그 아이들도 얼마 전에 서명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건너편에 공원이 있고 공원 그 공해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면은 우리가 여기 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천마산 전체를 망치버리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 지경이 되도록 좀 책임지고 뭐 지도 감독하는 이가 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좀 책임자는 누구이고 담당자가 혹시 이야기를 좀 나눠 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책임자는 당연히 이제 행정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주고 승인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공정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당수의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를 떠나서 주민들의 의견과 그곳 환경 문제 또는 주민들의 건강권 문제, 권리 문제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랬지만은 뭐 건설조고의 나라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건설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허가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 많은 이제 부정 비리가 있었고 뭐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고 지금도 뭐 예를 북구청이나 뭐 울산시에 이야기하면은 자기들 문제 없이 해줬다. 자기는 책임 없다. 둘 다 그런 말을 다 하나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아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자기들은 뭐 승인해 준 거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해 준 거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잘못해도 없는 거고 앞으로 주민들 요구하는 것은 시행사와 이야기를 잘 전달해서 해볼게요 정도인데 해주겠다, 들어주겠다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시 또 수건 돌리기, 폭탄 돌리기죠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은 북구청 아니에요? 근데 북구청의 손을 떠나서 이제 울산시청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거를 건가요? 사업 승인 신청을 2013년 전에는 뭐 제가 듣기로는 북구청이 하려고 했는데 네. 북구청에서 그때 안 해주니까 네. 2014년 이제 시의원들하고 쭉 당선되고 시에 그러니까 북구에서 안 되니까 이제 시로 가져갔구나. 시로 예. 가져갔고. 그럼 북구에서 책임은 울산시청이네요. 시청이 전적인 책임을 짓고 있고 그 시청 중에서도 이거를 심의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환경 문제를 따져야 될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 특히 지역구 의원과 심의위원회도 이런 걸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설 심의를 들어가 보거나 이런 산업 승인 들어가면은 주변 여건과 환경 다 봅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자료도 다시 검토를 하는데 이런 거를 다 생략하고 책상 위에서 그냥 또 어떤 경과를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통과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문석조 시의원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더 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진행하면 담당자나 담당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천마산 지킴이 대책위와 주민들이 이렇게 접촉을 했으니까 아까 말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서류 예. 다 검토했고 절차상 아무 문제 절차상 없다 아무 문제 이런 없다. 답변을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 지금 거죠. 시의회도 그렇게 승인이 나서니까 뭐 문제 없는 거고 그를 뒤엎을 수는 없다. 이렇게 그럼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울산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도 되돌릴 수는 없다. 벌써 진행이 됐으니. 예, 그렇게 그런 입장들인 것 같고요. 대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면은 잘못된 부분부터 다시 돌아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다 공개한 이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나가는 절차, 그래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익감사 청구 사유에 그렇게 제가 직시를 했습니다. 담당자 분이 정확히 무슨 과인지 어느 분이 담당했는지를 제가 지금 밖에서 김 PD가 담당과와 담당자가 누구냐고 본인이 이게 추가 취재를 할 건지 자꾸 꼬치꼬치 묻고 있어요. 담당관 산업건설과에 네. 까고 그 밑에 뭐 한 부서가 있더라고요. 산업건설과. 예. 산업건설과는 아닌데 그 산업건설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가 이제 관장하는 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산업공단 무슨 분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울산 산건이 소속 의원들도 그냥 너무 넉넉고 있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 방송이 울산시의회 분석이었거든요. 그때 이 농소 이삼동 시의원이 백운찬 의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대책위도 구성하고 감사원 청구 소송도 하셨길래 시의회 정례 때 이게 시정질이 뭐 5분 발언 이런 형태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네네. 시민 편에 서서 이제 이기도 하고 해결을 위해서 나서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발언을 봤더니 뭐 지금 이건 이제 송초로 시정 때 있었던 일이 아니다 뭐 이런 네, 얘기 네, 하셔가지고 네, 깜짝 그렇죠. 놀랐어요. 예. 당시 지금 김기현 시장 시절이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또 시의회도 다수가 이제 같은 당이었는데 그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시의회 의장님도 잘못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집어서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시의원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걸 알고 있고 강령이죠. 행동 강령이니까 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그거를 교육시킵니다. 수첩 앞에도 녹아 있고 앞에 붙여놨는데 그 자체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문석주 시의원의 행동을 용인한 거는 이건 공범이죠. 그건 공범이고 지금은 이제 의회도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데 제가 이제 좀 그 답답해하는 거는 그때 승인이 났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데 라는 부분이 아니라 다시 주민들 입장에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익감사까지 맞습니다. 청구했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시장이나 시의회도 되돌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주민들에게 물어보겠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뭐 등산로를 조금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 더 하는 거 안 할라 하죠. 그렇죠. 엄청난 주민들의 5대 요구를 보면은 안 할라 하죠. 당연히 돈 많이 들어간 게. 차단 녹지 만들고 등산로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부지를 낮추고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공단으로서는 돈 더 하는 걸 왜 하겠습니까? 승인한 거에 대해서 그냥 승인한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데 시의회와 뭐 시청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냐. 주민들 입장에 섰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이런 지방 그 언론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U사, M사 그리고 K사에서도 이렇게 실제로 보도가 됐었나요?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보다는 K사가 이걸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다행이네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공익감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런 방송사의 역할이 큽니다. 네.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제 바라는
그 공직 사회가 깨끗하고 선명하고 또 음. 공정한 공평한 그 공직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우선 생각하고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의원들 그다음에 선출직 공직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들리는 소식들은 뭐 각종 의혹과 그게 시의원의 부당한 개입과 직무 문제 이것이 대표적인 이번에 모바일 오토밸리 산업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을 저희는 분명히 공익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밝혀지고 책임자가 모두가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 이 모바일 산업 오토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점에서 네. 주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지금도 공개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주민 한 이후에 이런 상황에서 설치하려고 한다. 산단이 설치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그렇죠. 우리가 왜 산단을 설치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뭐 일자리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산단 설치할 데가 없어도 그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피아 있는 산단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원점에서 다시 소통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농구 3동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천마산은 주민의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개발되든지 지켜지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뭐 주민들의 갈등도 해소시키고 마을 공동체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감사 청구가 좀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의혹을 좀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주민들의 권리를 좀 되찾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우리 감사원에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승찬 대표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내용 오늘 좀 어떠셨나요? 정말 이거 청취자분들 들으면 아주 정말 복장 터지시겠는데요. 이 테크노밸리 모바일 테크 산단 이거는 사실 핑계고 특정 그렇죠. 건설사 부동산 투기 도와주고 하려고 한 거 아니야라고 충분히 의혹을 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태인 씨는요?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권익위에 제출하는 그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제 그 수사 의뢰서 뭐 그런 네. 거 제출했잖아요. 정확히 명칭은 잠시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너무 숨기려 하지 말고 문제 제기가 됐으면 당사자가 나와서 해결하려 하거나 네.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 좀 책임지고 지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북구청 내에서도 그냥 눈 감아주는 듯 하고요. 울산시청은 더더욱 이 사건을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데 정말 좀 조속히 주민들과 합의하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정치푹 이제 1부 끝나고 이제 2부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님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